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남성은 약 14년, 여성은 무려 20년 동안 유병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으로 노후 의료비를 마련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100세 만기 보험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안타깝게도 빨리 준비하셔야 또 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집중해서 들으셔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100세 만기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내 노후 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을지 팁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보험 고민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100세 만기, 80세 만기, 일명 새만기 보험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후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100세 만기 보험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글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보험회사는 어떤 입장이 되고 그리고 가입자들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쭉 보면요, 100세 보험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만기가 길수록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그래서 손실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100세 만기 상품보다는 오히려 20년이나 30년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적게 보험료를 내고 오랫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계속해서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재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요, 출시된 상품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건강이나 이런 상해에 관련된 담보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요. 기간으로도 봐도 뭐 짧게는 7년, 길게는 30년, 그러니까 대부분 20년 재만기로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가입하는 내용으로 봐도요, 암이나 심장 같은 3대 질병 아니면 5대 질병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재가입을 해야 되는 20년 또는 30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올해는 이 정도 출시가 됐지만은 2021년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훨씬 더 많은 보험회사들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보면은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지하철 보면은 노약자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한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노인의 인구수는 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가 써야 되는 금액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 이상이 소요가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6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2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다 보니까 미처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발빠르게 거기서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자들한테는 불이익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사는 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골 100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치로 보면요, 유병 기간 동안 아파서 사는 기간이 남자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년 정도가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9.6년, 20년 가까이를 현재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에 맞이한 향후에는 이보다 더 긴 유병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게 유병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보험을 계속 갱신이 되거나 재가입을 해야 된다. 돈은 계속 내야 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때쯤 돼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데 여전히 돈을 제가 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끔찍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또 안 낼 수 없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요, 1인이 100만 원이 넘고 65세 이상 진료비로 보면은 3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의료비가 점점점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만큼의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을 해 놓든가. 그런데 보험료를 계속 낸다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냐는지 예시를 한번 보니까요. 이런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이대 질환, 그리고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이런 기타 등등의 진단비와 수술비들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으로 계속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보험료는 25세 기준으로면 3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50세 기준으로 봐도 4만 원에 3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앞에서 본 진단비와 수술비 기준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내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만 내고 더 이상 보험료 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기준인데 70세, 80세가 돼서도 이 돈을 여전히 내가 내고 있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암 진단으로 봐도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2만 1,000원, 45세는 3만 4천 원, 60세 4만 4천 원 정도의 20년 동안만 납입을 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보장은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보험들, 현재 우리가 20년 납, 3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거고요. 20년, 30년 후에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단단한 보험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100세 만기 보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에 대비해서 나의 노후 의료비를 어떻게 현명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 팁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물론이고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로 연락이 되셨는데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 보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도 받고 싶고요. 네. 쭉 얘기 듣다 이렇게 방송 보고 또 제 증권을 보다 보니까 실손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것도 궁금하고 또 옛날에 그 연금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지 증권을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오늘 말고 이전에 보험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없으세요? 네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이세요? 네, 저희 46. 제작진의, 예? 46이요. 46이세요? 네네.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교보생명의 슈퍼골드 연금보험을 1996년부터 납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완납은 되신 상태이고, 연금 개시가 55세라고 돼 있던데,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예. 그리고 2004년에는 교보생명에서 CI보험을 가입하셨고 2006년에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세 건의 보험 맞으시죠? 네네. 예. 보험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참 잘 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혹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좀 저는 괜찮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주위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실손보험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저는 들었는지 알았더니 얘기 듣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 잠시 뒤에 전시우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6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 점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신 거고요. 현재 실손 보험은 없으신 상태이시고 가입해서 완납까지 한 연금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상품을 갖고 계세요. 네. 한간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보험 뭐 절대 손대지 마라, 꼭 유지해라 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저기 교보생명에 완납하신 연금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저희들 네네. 간에 저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보험은 뭐 절대 뭐 손대지 마라, 참 잘 들었다 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그 연금 상품이에요. 먼저 네네. 그러면 저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 하셔서 한번 보겠는데 먼저 보내주신 네. 증권을 보았는데 두 건 다 CI 보험이고 80% 선지급형입니다. 네. 그래서 주계약이 두 개 합쳐서 6천이니까 한 4,800만 원이 기본으로 이렇게 선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좋은 게 뭐냐면 특약으로 3대 질환을 각각 1,000만 원씩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기본으로 한 5,8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뭐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간질환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보험도 CI 보험이다 보니까 뭐 말기 폐질환에 대해서 간질환이나 신부전증에서도 기본적으로 4,800만 원 정도가 선지급으로 확보가 돼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건을 잘 살펴보니까 상해 부분도 보장이 참 잘 되어 있는데 골절도 60만 원, 그 다음에 재해 수술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수술 특약 보시면 1종에서 5종인데 두 건을 합치니까 1종이 3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보장이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또 암 수술 특약을 또 보완하셔가지고 총 나가는 금액이 900만 원 나가십니다. 그리고 암 입원이 하루 일당이 19만 원.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잘 들으셨어요. 보험은 상당히 일찍 눈을 뜨셨네요. 아무래도 보험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주변에 소개도 하고 권유돼서. 예, 아, 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도 있으셨나 봐요.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건을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보험으로 재테크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큰 부담감을 이렇게 덜어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이 실손보험을 추가를 하시고, 아쉽게도 오래전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80세 보장으로 이렇게 보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네. 뭐 초고령 사회라고,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이제 진단자금을 아쉬운 대로 1,000만 원이라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술비, 요런 쪽으로 실비보험이랑 같이 해서 보완을 하신다면 나무랄 데 없으세요.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 좋은 보험, 슈퍼 골드 연금보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증권 가지고 계시죠? 네네. 아, 거기 보시면 이게 55세 개시로 돼 있는데 이게 공시이율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내신 돈은 주보험료가 여기가 10만 9,800원이지만 적립되는 게 82,500원이어가지고 20년 동안 내시면 한 1,98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가량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령하는 걸 보시게 되면 55세 때 300만 원을 처음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10년 체증형이어가지고 10만 원씩이 체증이 돼서 10년간 체증비용 빼더라도 10년간 받으시면 3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미 낸 납입 원금은 이미 회복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 65세부터는 이미 체증이 돼서 이제 400만 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10년을 받으시게 되면 4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죠.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장수시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생존이 확인이 되시면 100만 원이 장수연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 500만 원이 나가게 돼서 만약에 10년 동안 받으신다면 5천만 원을 또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 85세까지 총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보험인 거죠. 네? 그럼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물론 연금액으로는 1년에 300만 원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이제 네.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이게 수익률이 거의 700%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만약에 더 85세를 넘어서 95세, 100세까지 더 사신다면 더 수령하시는 금액은 상상 외로 더 많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3건의 보험 다 유지를 하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손보험 보장을 추가한 그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20년 후에는, 이 보험을 참 잘 들어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진단자금도 조금 더 추가 더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등등 좀 더 필요한 걸 더 보완하셔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하시면 좋은 보험으로,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가입한 연금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전 시우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꼭 잘 들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옆에 계신 네. 맹충호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연금을 미리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잘하신 거 칭찬을 제가 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지금 연금 개시가 55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뭐 한 5년 정도가 더 뒤에 수령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변경도 되나요? 예, 5년 정도 이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60세 수령을 하게 되면은 네.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네. 그게 현재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6%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 네. 이상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아져서 은행에 뭐 적금 맡기고 막 해도 너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때 가서 6%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금이 정말 내가 급한 게 아니면은 55세보다는 5년 정도 뒤에 후에 수령을 시작하는 게 총 수령하는 금액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눠주는 돈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55세에 연금 개시할 때는 3천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연금을 줘요. 네. 근데 5년 정도 뒤로 미루면은 3천만 원을 다시 예를 들어서 6%다 그러면은 6%씩 연 복리로 불이를 해주죠. 네. 그러면 돈이 불어나겠죠?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만약에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불어났다라고 하면 3,500만 원으로 연금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예. 무조건 이익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네. 연금 개시를 조금 미루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연금액이 그때 한 뭐 30만 원, 40만 원 받으시면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든든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저희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 봤고요. 네. 고민하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28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뇌출혈 진단비를 못 준다라고 하던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는 못 받는 겁니까? 라고 남기셨어요. 맹충 전문가님. 네. 예. 왜 못 받을까요? 진짜 궁금하죠. 이게 아마 청구하신 그 보험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 내용에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사고라는 글자와 뇌출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험할 때 가입할 때 보면 뭐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질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질환 같은 경우에는 I 코드로 나와요. I 60부터 69 이렇게 해갖고 질병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I 코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 모두가 질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혈압이 있으신 분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뇌출혈 진단비를 줘야 될까요? 예,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넘어진 사고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같은 경우는 S코드라고 그래서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해 수술비 이런 항목이나 아니면 상해 수술비 항목들은 가능하지만 진단비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상해 위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상해 쪽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질환이 아니고 상해 사고였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내용하고는 맞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6439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PCA 생명의 스타트 어린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0년 넘게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약할 경우에 원금도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주가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가만 놓고 보면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는데 전시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그러게요. 예. 참 안타깝네요. 이 회사가 수익률을 참 잘 내는 회사이거든요. 펀드를 언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약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펀드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좋은 펀드를 잘 선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펀드를 또 자동 재배분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적극적인 고객님들 같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들은 이게 자꾸 확인하지만 관심이 없고 좀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변경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을 6개월마다 장치를 걸어 놓으시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펀드 이렇게 운영 같은 거는 회사보다도 설계사님보다도 누구냐면 개인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 납입 기능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감액하고 1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시다면 20만 원에다가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르시고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기능을 뭐 수수료를 받는 데도 있지만 안 받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 추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계속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10년 이상 유지하셨으면 이제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잘 유지를 하셨고 앞으로도 조금의 관심을 더 갖는다면 분명 수익이 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보험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딸아이 보험이 하나 있는데 좀 알고 싶어서요. 따님이요. 네네, 우체국제 보험이 갱신용으로 하나 있는데 네. 이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건지도 좀 알고 싶고 예. 내가 좀 추가로 해야 되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이요. 23이요.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말씀하신 그 우체국 보험 있잖아요. 큰 병 네네. 큰 보장보험. 네. 가입 시기가 올해더라고요. 네, 그냥 직장을 들어갔어요. 네, 따님이요.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한 개 우체국 보험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없어요. 실비 포함해서 아마 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20대 초반의 따님에게 적당한 보험인지 또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3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은 우체국 큰 병 큰 보장보험 한 보험만 있으셨고요. 갱신형 보험이라 보험료가 많이 오를지 걱정이 된다. 추가로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맹추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체국 보험을 이제 올해 준비를 이제 하셨네요. 네. 예, 저기 따님 그 취직 선물이었나 봐요. 네, 아니 뭐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저렴하게 이거 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님이 하게 직접 됐어요. 알아보고 그러면 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저기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이 적잖아요. 네. 예, 월급이 적다 보니까 일단 조금 뭔가 이제 보장도 있으면서 이제 돈을 조금만 나갔으면 좋은 보험들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해요. 네. 우체국 보험 지금 현재 준비된 게 그런 형태의 보험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면은 이게 이제 갱신은 10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네. 10년 갱신으로 되는 항목들 혹시 증권 갖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증권 보면 갱신되는 항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장에 있는 보장 내역에 보면요. 네.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예. 진단시 각 3천만 원 네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비가 5만 원씩 들어 있고요. 예, 예. 그다음 수술비가 100만 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통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증 이런 진단비나 입원비는 10년 동안 갱신이 되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현재 23살이면 33, 43, 뭐 53, 이렇게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이 돼서, 네.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100세까지 계속 이제 돈을 내는 그런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어느 회사나 다 똑같지만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면서 15년 후에 다시 재가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좀 말씀을 해주셔서 현재 만약에 보험료의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비갱신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체국 보험 중에서 이런 형태가 이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담보 중에서 내가 갱신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만 좀 빼고 싶다 해서 이제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큰 보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장해주는 게 10년 갱신의 진단비다 보니까 이것을 뺄 수 없는 보험으로 저는 보여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나중에 갱신이 많이 돼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싶은데 실손 의료비 때문에 못 빼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알아듣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는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조금 만약에 안 좋다든가 아니면 실손 의료비만 내가 계속 갖고 가고 나머지 갱신되는 건 없애야지 생각하는데 실손 의료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못 없애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내고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되는 진단비에 네. 실손 의료비를 같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실손 의료비만 별도로 분류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래서 현재 보험을 만약에 일단은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일단은 유지를 하세요. 아직 갱신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현재 상태는 유지되는데 일단은 진단비나 이런 부분들은 비갱신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놔두고. 예, 왜냐면 23살인데 만약에 갱신으로만 준비하면 앞으로도 100세까지 만약에 본다고 보면요 77년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네요. 엄청나죠. 77년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년이나 25년, 30년만 돈을 내고 계속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미리 사년 초년생일 때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비 항목이나 수술비 항목들은 지금 미리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봐서 실손 의료비는 현재 보험을 조정을 해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새롭게 실손 의료비만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손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실손 의료비만 별도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근데 현재 보험은 갱신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가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몇 번 갱신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무릎을 탁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 말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로 다른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 우체국 보험을 실손 의료비만 남길 수는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보험의 형태를 보면은 실손 의료비를 단독 보험이 아닌 상태인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선택 계약이라고 해서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갱신 10년 동안 갱신되는 담보들을 실손 의료비가 쫓아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만 남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증권에 보면 네. 그 주보험이 암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단비가 예, 10년 동안 갱신되는 진단비가 네. 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다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뺄 수가 있는데 원래 주 목적은 못 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비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주 목적을 나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새롭게 알고선 조정이 가능하실 때 조정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내가 새롭게 이게 지금 예. 어떤 제한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아이가 했던 거를 그냥 유지 안 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기다가 네. 추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네.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10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렌트카를 10년마다 계속 렌트카를 빌려서 타는 거예요. 그게 차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보고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추후에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오히려 뭔가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처럼 보여요. 향후에 가서 왜냐면 보험료도 많이 오를 거고요. 이미 10년이 지나면 보험료도 오를 거고 자녀분도 20대일 때보다 30대일 때가 분명히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쌀 때 그리고 만약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때 뭔가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새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들은 비갱신 보험을 알아보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선택으로 실손 의료비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실손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가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님도 아직 어리시고요. 네. 예, 100세 만기 보험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강의 내용 앞서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볼 거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5219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제 딸아이가 18살입니다. 통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이 두 가지를 제안받았습니다. 둘 중에서 보장과 비용 면에서 더 좋은 게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전시우 전문가님. 좀 전에 맹충호 전문가님하고 상담한 내용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네. 18살 조금 더 어리긴 하네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보시면 그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이 조금 낮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25세까지도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을 드는 게 좋냐, 보통 15세면 성인 보험들을 많이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성인 보험으로 드는 게 좋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요. 뇌와 심장 질환에서, 다시 말해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뇌혈관 질환, 이런 쪽이 어른 성인 보험에서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아직 남아있고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괜찮으신데, 보험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 아이한테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그게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구성하실지 아니면 성인 보험으로 구성하실지 그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어떤 보험이 유리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네. 네, 보장도 많고 비용도 유리하다,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험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또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요.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번에도 문자 풀어볼 거고요. 6451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진단비를 추가하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졌는데요. 진단비는 모두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맹 전문가님. 네. 예.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류예요. 싸고 좋은 보험. 어떤 것부터 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보험은 이제 싼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싼 보험은 일단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라면 가족력에 맞게, 만약에 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암부터, 아니면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 혈관 질환의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해지나 무해지 보험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 한 20%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고 싶은 보험을 똑같이 준비하는데 보험료만 조금 더 할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네. 저희 남편 보험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보험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아, 예.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보장성에서 좀 보완할 게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남편 보험이라고 하셨죠? 네네. 남편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세예요. 46세시고요. 혹시 네. 어린 자녀가 있으세요? 예. 자녀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9살. 네. 예, 저희 미리 보내주신 보험을 봤는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2004년도에 ING생명에서 노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또 2006년도에 삼성생명에 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완납이 됐네요. 네, 맞아요. 예. 짧아요. 예. 그리고 3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렇게 3건의 보험이 있으십니다.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예, 기존에는 실손의료 보험이 없으셔서 아마 3년 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남편분께서 어디 편찮으시거나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세요? 예. 예. 저희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전시우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6 되신 남편 보험 문의하셨습니다. 가입한 연금보험 유지해도 되는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어요. 네. 아, 남편분도 굉장히 보험을 일찍 눈을 뜨셨네요. 완납되신 것도 있고 좋으시겠습니다. 네. 지금도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네. 네,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은 없으신가요? 네, 좀 그래도 다행히. 네. 네. 아빠가 조금, 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데, 저 먼저 네네. 그러면은 저 2건의 종신보험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종신이고, 하나는 CI 종신이에요. 네. 보도록 하겠는데, ING 노블 종신, 네. 저기 증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계약은 1억 원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갈수록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계약에서 1억 5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3항, 제4항에 각각 1억 원씩 네.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어떤 거냐면 의료비 보장 쪽에서 수술비가 1종에서부터 3종으로 돼 있는데 1종이 네. 좀 높지요. 세구자를 드셨는 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2종은 네. 120만 원이 있고 3종이 180만 원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선풍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치조골 이식이 수반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네. 2종에 해당이 돼서 1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와. 가족력이 치아 쪽에 뭐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가족력은 없는데 네, 없을지라도 뭐 나이가 들수록 네. 이제 뭐 이 부분은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암 몰랐거든요. 치료비 네. 보장도 보시면 진단비는 네. 2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또 하나 네.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입원비가 20만 원으로 하루 돼 있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누적으로 5년 동안 받게끔 돼 있어요. 1825일. 요즘은 암 입원을 해서 뭐 그닥 오래도록 입원을 하지는 않지만 암 종류에 따라서는 꽤 입원을 요하는 또 질병도 질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5일 입원만 하더라도 꽤 큰 입원비가 지급이 되고 예전에 네네. 제 상회에서 제가 한 2010년도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이 보험으로 암 진단비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조금 충당한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ING 노블종신은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납입 중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잘 유지하세요. 네네. 그러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CI 보험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노블종신에서는 보장 부분이 암으로밖에 이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신 것 같아요. 최근 네. 한 3년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도 주보험이 1억 원으로 돼 있네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특약들이. 그건 알고 몰랐어요. 계시죠? 보이시죠? 몰랐어요, 사실은. 네. 거기 증권을 지금 안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증권을 이제 봤어요. 그러셨군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만약에 이게 비갱신을 없어서 갱신밖에 없다가 해서 선택의 폭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겠지만, 요즘은 비갱신 상품도 아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보험 1억 원은 가져가시고, 이것도 50% 선지급이기 때문에 주요 질환에서는 5천만 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주보험이 1억에 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네. 나머지 부분을 갱신되지 않는, 그러고 이게 지금 80세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100세까지도 보장을 또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보장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14만 원 정도 이 돈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보장 금액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갱신하지 않는다면 좋으시겠죠? 주보험만 남겨둔 나머지 거는 정리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보장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갱신되지 않는 보장으로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을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네. 그러고 또 삼성생명 연금보험 지금 완납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연금 개시가 70세로 돼 있어요. 네네. 물론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공시이율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네. 이게 한 2% 최저 보증이기 때문에 70세까지 24년이 남아 있어요. 네. 그대로 굴리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조금 한 2,500만 원 그 언저리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똑같이 종잣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뭐 4,200만 원을 가지고 변액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70세까지 수익률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연금에 관련된 거는 네. 제가 조금 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지금 상담 시간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요? 예, 혹시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시화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시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방송 중에 못 해결해드린 내용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봐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31-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